안녕하세요. 사의과학대학교 의생명과학과 서포터즈 코 BMS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생명의 중심 원리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은 생명의 중심 원리 2탄 DNA와 DNA 복제입니다. 먼저 DNA란 무엇일까요? DNA는 유전물질로 이중나선 구조이며 디옥시리보 뉴클레릭 엑시드의 약자로 디옥시리보 헥산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DNA 복제는 센트럴 도그마 과정 중 첫 단계로 하나의 DNA 분자에서 똑같은 두 분자의 DNA를 생산해내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DNA를 생산하는 과정이 아니라 생명체의 증식과 생식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DNA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 DNA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을까요? 그 당시 많은 생물학자들은 DNA의 입체적 구조를 밝히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DNA의 입체 구조가 밝혀지기까지는 크게 세 단계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샤가프의 법칙과 X선 회절 사진, 왓슨과 크릭의 DNA 모형입니다. 먼저 DNA의 입체 구조의 역사를 알아보기에 앞서 DNA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NA는 앞서 말했듯이 디옥시리보 뉴클레릭 엑시드의 약자로 디옥시리보 헥산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디옥시는 DNA의 당의 2번 탄소 자리에 RNA와 달리 탄소가 하나 없다는 뜻이고, 리보는 리보스로 5탄당의 한 종류를 말하며, 헥산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체로 구성된 중합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DNA는 헥산의 일종으로 두 개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가닥으로 구성됩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폴리에서 알 수 있듯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결합된 것으로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이루어집니다. 인산은 4개의 산소 원자에 인 원자가 결합된 것으로 산소가 음전하를 띠고 있어 보통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DNA의 염기에는 4개가 있는데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이 있고, 아데닌과 구아닌을 2개의 고리 구조로 이루어진 퓨린 계열, 사이토신과 티민을 1개의 고리 구조로 이루어진 피리미딘 계열로 구분합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5탄당과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고, 이 결합이 반복되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합니다. 가볍게 DNA의 구성을 알아봤으면 이러한 DNA의 입체적 구조는 어떻게 밝혀진 것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1950년 샤가프는 생물 종에 따라 DNA를 구성하는 각 염기의 조성은 다르나 한 종의 DNA에서는 항상 염기 A와 T의 양이 거의 같고 G와 C의 양이 거의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생물 종에 관계없이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비율은 약 1대 1로 일정하다는 것이었고, 이를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이는 염기들이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염기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을 DNA의 구조와 관련된 모델을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1952년에는 킹스 칼리지의 윌킨스와 프랭클린이 DNA X선 회절 사진을 분석하여 DNA가 나선 구조이고 당인산 골격이 나선 구조의 바깥쪽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DNA의 X선 회절 사진을 보면 중앙에 X자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는 DNA가 나선형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위아래의 어두운 부분은 어떤 특정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953년에는 왓슨과 크릭이 샤가프의 법칙과 DNA의 X선 회절 사진을 토대로 DNA의 입체 구조 모형을 발표하였고, DNA가 이중나선 구조임을 밝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사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1950년 당시 DNA의 입체 구조를 밝히기 위해 윌킨스와 프랭클린 그리고 왓슨과 크릭 팀은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랭클린은 DNA X선 회절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의 동료인 윌킨스가 이 사진을 왓슨과 크릭에게도 넘겨주면서 왓슨과 크릭은 이 사진을 토대로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최초로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962년 왓슨과 크릭, 윌킨스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DNA X선 회절 사진을 최초로 발견한 프랭클린은 이미 세상을 떠나 안타깝게도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밝혀진 DNA의 입체적 구조는 정확하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마주보며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이며 당과 인산은 이중나선의 바깥쪽에, 염기는 이중나선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인산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이중나선의 바깥쪽 골격을 이루고 있고 이는 역평행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중나선에서 한쪽 가닥의 끝이 5' 말단이면 다른 쪽 가닥은 3' 말단입니다. 즉, DNA를 이루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방향이 서로 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가닥의 염기는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안쪽을 향해 배열되어 상보적 결합에 의해 A는 항상 T와 함께 이중 수소 결합, G는 항상 C와 함께 삼중 수소 결합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구아닌과 사이토신 비율이 높을수록 수소 결합 수가 많아 DNA의 구조가 더욱더 안정적입니다. 염기의 상보적 결합을 통해 DNA에서 한쪽 가닥의 염기 서열을 알면 다른 쪽 가닥의 염기 서열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유전 물질이 DNA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20세기까지만 해도 유전 물질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800년대 멘델은 완두콩을 이용해 7년간 실험을 진행하며 다양한 유전 법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전 법칙을 토대로 많은 생물학자는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을 것이고 유전 물질은 염색체의 구성 성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DNA, RNA, 단백질 중 어느 것이 과연 유전 물질인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생물학자는 DNA가 아닌 단백질이 유전 물질일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20개의 서로 다른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DNA는 고작 4개의 염기로만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구조가 덜 복잡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수많은 유전자를 설명하기 위해선 이러한 사고방식이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생물학자들은 여러 실험을 통해 단백질이 아닌 DNA가 유전물질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DNA가 유전물질임을 밝혀지는데 이러한 실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으로 영국의 미생물학자 그리피스가 등장합니다. 1928년 그는 폐렴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 데 열중이었습니다. 그 연구는 두 종류의 박테리아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병원성을 가지지 않는 R형균이었고 다른 하나는 병원성을 가져 포유류에게 병을 유발하는 S형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그리피스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바로 죽은 병원성 박테리아를 살아있는 비병원성 박테리아와 섞었을 때 몇몇 살아있는 비병원성 박테리아 세포들이 병원성 박테리아로 성질이 전환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변형된 박테리아의 후손들에게도 이 병을 야기하는 능력이 유전되는 현상까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찰을 토대로 그리피스는 죽은 박테리아 내에 화학적 물질이 살아있는 박테리아 안에 유전적 변화를 야기한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피스의 실험만으로 화학적 물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그 물질이 DNA임을 확신하게 된 실험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실험이었습니다. 박테리오파지란
DNA와 단백질 껍질만으로 이루어져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1952년 허쉬와 체이스는 이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테리오파지가 대장균을 감염시킬 때 박테리오파지를 구성하는 물질 중 하나가 대장균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 35S로 단백질을 표지한 박테리오파지와 방사성 동위원소 32P로 DNA를 표지한 박테리오파지를 각각 대장균에 감염시켰습니다. 원심분리 결과 35S로 단백질을 표지한 파지를 감염시킨 경우에 파지의 단백질 껍질에 있는 상층액에서만 방사성이 검출되었고 32P로 DNA를 표지한 파지를 감염시킨 경우에는 대장균이 있는 침전물에서만 방사성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DNA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인 DNA 복제 과정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